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과거에 비해 마약 관련 소식들을 자주 접하곤 있죠. 그런데 갈수록 청소년 마약 사범도 증가하고 있어 예방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남교육청 유해약물 피해 예방 교육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전남도의회 나광국 의원과 함께 관련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기에 앞서 이 청소년 유해약물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 일단 유해약물, 청소년 유해약물을 설명하기 전에 그 유해약물에 대한 정의를 먼저 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유해약물은 말 그대로 유해한 약물이다라는 뜻이 되겠죠. 이 현재 유해약물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이 되냐면요. 그 중추신경 흥분제, 우리가 잠을 자지 않기 위해서 먹는 각성제 등이 이에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중추신경 억제제, 이제 잠을 자지 않는 게 아니라 잠을 자기 위해서 먹는 그런 수면제가 또 이런 유해에 포함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마약을 포함한 환각제 정도가 현재 유해 약물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이 유해 약물에다가 청소년들이 하지 않아야 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게 포함이 돼서 바로 청소년 유해 약물이 정의가 됐습니다. 첫 번째는 주세법에 따른 주류가 포함이 되고요. 두 번째는 담배사법에 따른 담배류, 그다음에 마약류 관리법에 따른 마약류, 그다음에 화학물 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등이 통틀어서 이 청소년 유해 약물로 현재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또 그 밖에도 뭐 중추신경에 적용해서 그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해서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할 수 있는 약물 등을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으면 그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약물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청소년 유해 약물로 분류하고 지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유해약물에 더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청소년 유해약물에는 주류, 또 담배나 마약류 등을 포함을 하는데요. 제가 오프닝에서도 언급했지만 과거에 비해서 마약 관련 소식을 보도 등을 통해서 조금 더 자주 접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전국적인 현황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 마약류란 그 마약과 향정신성 의약품 그리고 대마를 총칭하는 단어입니다. 네. 마약이란 단어는 저희가 어려서부터 아마 이 경각심이라든가 유해성에 대한 경각심이 상당히 쌓인 상태여서 상당히 무서운 존재로 인식을 하고 있죠. 네. 근데 요즘에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전국 27개 대형 하수종말 처리장을 대상으로 해서 이 마약류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네. 우리가 다 속여도 하수종말 처리장을 속일 수가 없잖아요. 네. 인체에서 배출이 되면 즉 홀려서 모이는 것이 하수종말 처리장이 되다 보니까요. 네. 그런데 참 경이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전국에 있는 17개 하수종말 처리장에서 모두 다 그 히로뽕이 검출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히로뽕의 양은 1000명당 23mg, 네. 그 전 조사 때보다 약 2mg이 증가한 수치였고요. 또한 이 필로폰과 더불어서 코카인, 암페타민, 엑스터시 같은 신종 마약까지 다 검출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도 마약 청정지대가 아니란 뜻이죠. 네. 그 올해 검찰청에서 발표한 그 2021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요, 21년 마약류 사범은 16,153명입니다. 2022년 18,050명에 비해서 상당히 감소한 수치긴 합니다만은 네. 인터넷, SNS 추후 소술하겠습니다만은 다크웹이나 가상화폐를 활용한 마약 거래가 매우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단속이 되는 건수를 보면 대부분 다크웹과 가상화폐를 활용한 마약 거래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 이에 따른 단속은 사실 못 따라가고 있고 이 마약류 유통은 갈수록 더 은밀하고 치밀하게 숨어들고 있고 해서 네. 실제로 단속된 건수보다 훨씬 더 많이 마약이 유통되고 또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체 마약 사범 현황을 살펴봤는데요. 갈수록 10대 마약 사범도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청소년 마약 사범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특히 우리 청소년 마약 사범의 증가 추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우리 19세 미만의 마약류 사범은 2021년 450명입니다. 전년 313명에 비하면 약 43.8%가 증가했고요. 네. 2017년 117명에 비하면 약 4배 정도 급증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마약 사범의 현황까지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국제불법 마약류의 최근 동향은 어떤가요? 세계 마약 남용 인구는 이 마약 남용 인구를 보시면 최근 1년 이내 마약을 사용한 15세에서 64세의 인구를 저희가 마약 남용 인구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마약 남용 인구는 2019년 현재 전 세계 2억 7,500만 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네. 그 세계 마약 남용 인구는 2010년 2억 2,600만 명에서 2019년 2억 7,500만 명으로 약 22% 증가하였고요. 이 중 약 3,600만 명이 약물 중독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 중에서는 대마류가 가장 많이 남용되고 있습니다. 그 젊은 층, 청소년 및 20, 30대 그 젊은 층에서 그 대마류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인식 수준이 아주 저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강한 것 같고요. 네. 그 마약류별 남용 인구를 살펴보면 대마류가 202억 명, 아편 유사제 및 아편제가 6,200만 명, 네. 암페타민류가 2,700만 명, 엑스터시가 2천만 명, 코카인이 2천만 명 정도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또 이에 대한 피해를 살펴보면 이 피해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특히 네. 이 아편류의 피해가 가장 심각한 것 같고요. 펜타닐 등 신종, 합성 아편 유사제 등의 사망자도 관련 사망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 2019년 아편 유사제 남용으로 미국에서 사망자는 5만 명에 달하고 있고 펜타닐 등 합성 아편 유사제 남용이 주로 원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옥시코돈 등 의학용 아편 유사제 및 헤로인의 남용으로 해서 사망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곳도 있고요. 네. 펜타닐을 함께 남용한 사망자도 매년 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보면 마약류 사망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10대 비중이 많이 늘어난 것 같고요. 이렇게 10대 청소년들이 마약류에 노출돼 있는 현황을 살펴보니까 더 이상 가볍게 볼 수만 없는 문제인 것 같거든요. 이런 유해 약물이 과거에 비해 조금 더 자주 접하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스마트폰 보급에 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이용이 아주 보편화되면서 청소년들이 다크웹이라고 그러죠. 특정 프로그램을 활용해야지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웹사이트를 네. 다크웹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다크웹들이 주로 범죄 행위에 많이 이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다크웹이나 SNS 검색 등을 통해서 아주 쉽게 마약류를 접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마약류 판매 광고에 쉽게 노출이 되어서 호기심의 마약류를 구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에라고 아마 사료되고 있고요. 네. 최근 언론 기사에 따르면 다크웹과 가상화폐를 이용한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이 2018년 85명에서 21년 832명으로 약 10배 이상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집계되는 등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마약 거래가 폭발적으로 아주 증가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주변에서 진통제나 다이어트 목적으로 또 특히 식욕 억제제라고 소개받아서 마약을 접하는 경우도 꽤 많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10대와 20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펜타닐이라는 마약이 있습니다. 이 펜타닐은 주로 진통제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병원에서 처방받아서 약국에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구입한 불법이 되겠죠. 이런 네. 것들을 또래 거짓말에 속아서 마약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이 마약이 지금 우리 사회에 점차 뿌리를 내리기 위한 과도기로 보여집니다. 마약 유통으로 돈을 벌고 싶은 자들은 아주 치밀하게 계략을 세우겠죠. 더 은밀하게 치밀하게 숨어들 것이고요. 네. 또 마약에 대한 호기심이나 흔한 마약 주변에 흔한 마약이라든가 뭐 그런 광고로 해서 마약에 대한 경각심이 무너진 것도 이 청소년들이 마약에 접하는 그런 빈도가 높아진 계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이 스마트폰 보편화로 인해서 인터넷으로 쉽게 접할 수 있고 또 이 경각심이 조금 없어진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마약류를 접했을 경우에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들까지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나요? 마약류를 단 한 번이라도 접하게 되면 몸과 정신 모두가 망가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처럼 마약은 인지 능력을 저하시키고 환각 등의 부작용을 야기하면서 마약으로 인한 쾌감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행복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네. 마약을 복용하지 않는 동안에는 극도의 불안과 우울감을 겪게 되죠. 그러나 이보다도 더 큰 문제는 이 마약으로 인한 2차 범죄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만희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8년부터 21년까지 마약사범들의 2차 범죄 사례는 평균 217건으로 나타납니다. 네. 예, 범죄 종류는 살인부터 절도, 폭행, 교통범죄 등 다양한 유형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마약은 자기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해칠 게 아니라 2차 범죄 위험도 내포하고 있어서 특히 청소년들이 마약에 중독되지 않도록 지금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약으로 인한 부작용도 있지만 또 이로 인한 2차 범죄 가능성도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고요. 관련 법률에 따른 허가 없이는 마약류를 소지하거나 또 취급할 수 없기 때문에 단속하고 현재 처벌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단속이 이뤄지고 조치는 어떻게 취해지고 있는 상황인가요? 크게 지금 마약류를 단속하는 관청은 두 군데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관세청과 경찰청으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 관세청과 경찰청 각각 부서마다 다르게 지금 단속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주로 이제 세관에 의한 마약 단속 인원을 두고 있죠. 네. 그 지난 9월에 태국과의 공조로 약 392만 명분의 마약 밀반입 시도를 적발하는 성과도 거뒀습니다. 또한 경찰청에서도 최근 마약류 범죄 경향을 분석해서 클럽과 유흥업소 일대 마약류 유통과 투약 행위, 인터넷과 SNS를 활용한 유통 행위, 국내 체류 외국인에 의한 유통행위 등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삼아서 네. 생활질서, 사이버, 범죄정보, 외사 등 경찰 조직 내부 부서들이 협력하여 마약을 단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약류 관리법 58조부터 69조까지는 마약 관리 범죄에 대한 처벌이 규정되어 있는데 네. 마약이나 향정신성 의약품을 사용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대마를 흡입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약의 수출입 제조, 매매 및 알선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청소년 마약 사범의 경우 그 처벌이 아닌 치료와 재활 그리고 적절한 선도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의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14세 이상이라면 마약류를 투약한 기간과 횟수, 재범 가능성에 따라서 형사처벌도 충분히 가능해집니다. 10대 사이에 유행하는 펜타닐을 투약하거나 소지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요. 대마를 흡연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의 벌금에 각각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각 부처별로 단속이 이뤄지고 있고 또 형사처벌 등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마약 사범이 갈수록 늘어날수록 예방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동안 정부나 또 도 차원에서 마련한 예방 교육이라든지 관련 법안을 개정한다든지 하는 노력들은 없었습니까? 학교보건법 및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등에서 현재 마약을 포함해서 학교 급별로 매년 10시간의 약물 오남용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네. 그 마약류에 대한 예방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나 청소년 마약 사범이 해년마다 증가하고 있고요. 지금 이 시간에도 인터넷이나 주변에서 마약의 유혹을 받는 청소년들이 있는데 1년에 과연 10시간으로 얼마나 예방 효과가 있을지는 특히 의문입니다. 따라서 예방 교육 시간을 좀 더 늘리고요. 또 교육 대상도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 학부모로 확대해서 즉 우리 청소년들은 장차 잠재적 마약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마약 접촉 대상자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마약의 유해성이라든가 심각성에 대해서 훨씬 더 깊이 있고 넓게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현재 예방 교육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 마약 사범을 줄이기 위해서는 부족하니 예방 교육 시간을 늘려야 한다라는 입장이신 것 같고요. 네. 또 의원님께서는 최근에 관련 조례안이죠. 전라남도교육청 유해약물 피해 예방 교육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조례안은 그 학생들에게 마약류, 주류, 담배 등 그 유해 약물의 위험성을 교육해서 학생들의 조화로운 성장과 발달 그리고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제정되었습니다. 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요, 그 매년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이를 토대로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게 되어 있고요. 네. 또 교육에 필요한 실태 조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유해 약물을 오남용하는 학생들을 발견하거나 인지한 경우 교육과 상담,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전문 기관과 연대하고 또 전남교육청 홈페이지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 예방과 캠페인을 할 수 있도록 지정하였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조례안은 학생을 대상으로 마련하신 거잖아요. 이어서 도민을 대상으로 한 조례도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그 조례안에는 미취학 아동과 학생을 제외하였습니다. 이미 전라남도 그 마약 예방 조례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를 제외한 청소년 그리고 성인에 대한 마약에 대한 예방 교육과 교육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약국처럼 치료용으로 쓰이는 그런 약류, 특히 이 뭐 약물을 취급하는 그런 약국 등 같은 업소를 관리하고 점검하고 또 네.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 복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또 설정하였고요. 또 현재 이 조례는 아직 발의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제 전남도청 실무부서와 의견 취합 중에 있고 그 의회 입법 지원팀의 최종 검토 등을 거쳐서 아마 내년 2, 3월 정도면 이게 제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네, 교육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등 여러 내용이 담겨 있는 것 같고요. 이 밖에도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또 어떤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시나요? 마약에 대한 예방 교육도 참 중요하고요. 또 마약에 대한 단속도 너무 중요하죠. 근데 네. 이미 마약의 맛을 들인 그런 환자들이라고 표현할까요? 그 마약 중독자들에 대한 재범을 막기 위해서 이 치료와 재활 시스템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하지만 최근 늘어나고 있는 이 마약 중독자 또 마약의 유통에 비해서 이 재활 시스템이 우리 사회에 너무 부족한 현실입니다. 네.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전국 21개 병원을 마약류 중독 치료를 위한 보호기관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즉 전국에 21곳이죠. 그러나 마약류 중독자는 다른 정신질환자 대비 치료 난이도와 안전관리 문제가 상당히 높죠. 네. 그래서 병원에서 첫 번째로 부담스러워하고 있고요. 진료비에 별도의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아주 꺼려하는 환자가 되겠죠. 네. 그래서 수도권과 경남의 한 곳을 제외하면 현재까지 치료 실적이 전혀 없는 상태고요. 실제로 광주와 전남에도 각 한 곳씩의 병원이 있었는데 네. 2017년부터 올 6월까지 단 한 명의 마약 중독자도 치료한 사례가 없습니다. 예. 또한 마약 중독자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이 재활 시스템도 네. 이제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마약 중독자 재활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서울과 부산에만 있는 실정입니다. 네. 따라서 현재 준비 중인 조례안에 이런 내용을 좀 포함시키긴 하였는데 이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와 사회복귀 지원 시스템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더 체계화되고 더 세밀하게 고도화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범을 막기 위한 치료와 또 재활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시스템의 체계화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이신 것 같고요. 네. 오늘 이렇게 의원님과 함께 마약 같은 유해 약물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요. 더 이상 학생들뿐만 아니라 또 도민들께서도 이 마약류, 유해 약물에 노출돼 피해를 입지 않도록 남은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마약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 환자의 극심한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치료용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네. 이 역사를 돌이켜 보면 뭐 한 나라의 멸망을 이끌었던 뭐 그런 사회 암세보 같은 존재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잘 쓰이면 약이 되는데 나쁘게 쓰이면 아주 범죄에 활용이 된다든가 아니면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다든가 아니면 정신과 몸을 피폐하게 만든다든가. 네. 따라서 이런 마약의 예방과 단속 그리고 치료와 재활이라는 전주기를 아우르는 사회적 시스템을 만들어서 마약의 순기능을 극대화하고 역기능을 억제해야 합니다. 네. 이를 위해서 우리 행정기관과 시민사회가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전라남도 경찰청 같은 행정기관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이를 토대로 각종 제도와 정책을 만들어내고요. 네. 시민사회는 마약 문제에 대한 깊은 경계심을 가지고 마약 범죄가 우리 사회에 더 이상 뿌리내지 못하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마약의 역기능을 억제하기 위해서 행정기관들이 서로 협력해 제도를 만들고 또 마약 문제에 대한 사회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약류 등 유해 약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어떤 예방책이 마련돼야 할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갈수록 마약류 노출이 쉬워지는 상황 속에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 마약 사범이 줄어들 수 있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